김한호 선생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의 훔치지 않고 따님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요. 아직 박사는 끝내지 못하시고 거의 끝마쳤어요. 모녀간의 하버드 박사예요. 정말 지옥적이긴 한데. 그 다음에 모녀뿐만 아니라 아드님도 같이 오셨다는데, 아드님은 이번 행사에 남자니까 참석 못했죠. 네. 이번에 여성 행사가 있으면 같이 왔을 텐데. 네? 아무튼 아드님은 지금 아드님도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거 없이? 저희 나름보다. 네? 다행이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미국에서 넘어오신 거죠? 네. 그래. 가장 멀리서 오는 방청객이 됐습니다. 그럼 김만화 선생님 나오시겠어요? 우리 따님도 같이. 선생님, 잠깐 하시겠어요? 선생님이 그냥 좀 얼굴이 안 보이죠? 그래요? 하신 대로 하세요. 네. 아니,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는 게. 감이 너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피부하면 집에는 앉을게요. 그러면 저보다 키가 작아서 그렇구나.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보시고, 네. 제가 굳이 여기 앉을 필요 없이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는가, 과정 같은 거 배경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드린 그 자료. 네, 사진. 어떤 동영상이었죠? 맞아. 서울 어떤 거죠. 이번 행사의 특징은 오만큼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계속할 것이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할 것이고 국제 여성들이 하는데 그 이유는 남북한의 여성들이 휴전선을 건너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여성들이 영원하는 이것을 대신 말해주어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5월 4일 날 북쪽의 세계 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체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은, 구체적으로 진행해 온 것은 작년 9월달부터인데, 그런데 이 행사가 제일 먼저 시작되게 된 시발점은 크리스틴 안이라는 여성, 유엔 아메리칸의 꿈에서 시작합니다. 2009년에 임진강이 범람해가지고 거기 댐이 무너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사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러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그 하류에서 자기가 서 있다가 거기 상류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쭉 따라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상류에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죽을 끓이고 있대요. 그래서 그 꿈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꿈에서 깨어나갖고 머리에 영감이 탁 온 것이 여성들이 한마디로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남북이 대화를 하고 있는 관계였더라면은, 그러면은 그 범람이 일어났을 때 제가
1.5세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서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48년을 외국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약간 항성해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이 대화를 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저 강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면 알려주면 거기서 금방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럼 댐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갔고 그때부터 여성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영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남북 여성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염원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여성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 전부터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고 국제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저는 2011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제공동대표 단 하나의 국제공동대표고요. 그리고 저도 갈 수 있는 것은 갈 수 있게 된 것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하고 미국이 국적이에요. 양국 국적인데요. 그래서 저 딸도 캐나다하고 미국이고 또 프랑스고 여기 아들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삼국적이고요. 네. 저는 1964년에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나가가지고 브라질,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살면서 이 친구들은 2세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3대째, 여기는 4대째 평화통일운동가들이에요. 1대는 저희 외조부님이고 2대는 저희 어머니고 제가 저희 어머니의 전기를 만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평화가 되었다 하는 책을요. 그 책을 한번 가지고 왔더라고 좋았을 것 같아서 깜빡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가족도 소개하시기 전에 이 행사를 가장 처음에 고안했던 사람이 크리스틴 아니다. 크리스틴 아니 꿈에서 시작했다는데 네. 크리스틴 아니 어떠한 사람인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크리스틴 아는 2세고요. 3살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3살 때 미국으로 갔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쭉 살았고 그리고 피스 액티비스트고 코리안 폴리시 인스티튜트라는 것을 세우고 한반도의 정세를 미국의 큰 매체들이 보도하는 그런 다른 시각에서 거기서 보도하는 시각은 대강 보수의 시각. 보수파가 뭐가 되지 미국 쪽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자기가 아는 한반도의 현실은 다르다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도를 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환경 여건들을 여러 군데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코리안 폴리시 인스티튜트에서 나와가지고 women demilitarized the zone 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행사는 코리안 프로스티지는 단체는 아니에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크리스틴 아니 붙이게 네. 그리고 이 행사가 크리스티안은 완전 평화운동을 생각하는 분이시고 많이 나가주시면 2세니까 이 정도 하는 말은 그리고 그 하루에는 분단된 가족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웠는데 거기에서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서 그 빛을 따라가갖고 할머니들이 죽을 잡는 그런
그런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 모인 여성들이 평화 운동을 해온 분들이 계시고 여성 운동을 해온 분들이 이제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크리스티나를 포함해가지고 선생님이 제니 동포들이죠. 예. 제 캐나다 같은 이대륙에. 근데 이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아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까? 그 핵심적으로 움직인 것은 전부 코리안 아메리칸 women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 women들이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함께 하게 됐고, 그 노벨 평화 수상자 두 분, 한 분은 노던 아일랜드의 메리 맥과이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리베리아의 리마 보비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 운동가, 여성 인권 운동가, 그리고 평화 운동가, 그리고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메달 오브 프리덤 상을 받은 글로리아 스타인,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운동 대표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교수들, 종교인, 인권 변호사, 필름메이커들, 또 무슨 사람들이 있어요? 전 미국 육군 대령도 있어요. 네. 그분의 의견은 참으로 신선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다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거를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월트 디즈니 영화 있죠. 그 월트 디즈니의 외손녀, 그리고 그의 딸, 그런 분들이 그냥 각종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국 전쟁 참전국 12개국에서 모였고요. 그래서 전부 함께 모였을 때는 그야말로 이거는 유엔이라 할까 참으로 흥미로운 상황이었는데, 모두들 하나의 초점, 하나의 공통점, 그것은 뭔가 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다. 네.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난 70년간 일으킨 문제에 한반도를 묶어놓은 것은 남성들이기 때문에 가정과 참고로 어머님께서 영세 중립 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주에 정착해가지고 운동하시다가 2-3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세 중립 통일 운동이 50년대부터 전개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영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립은 전쟁 용어예요. 전시에 두 국가가 싸울 때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영원히 중립을 지킨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데 평시에나 전시에나 영원토록 다른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게 기본이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스위스입니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60년대에 이게 빨갱이로 몰렸어요. 왜냐하면 영세 중립을 외치면 미군이 철수해야 되니까 미군 철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제 이 운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다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낸 이메일을 받고 서울의 영세중립 통일운동을 주도하시는 분이 김 박사님 꼭 좀 연락하고 싶다 해가지고 한 며칠 전에 연락이 됐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님이 영세중립을 외치실 때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의 특히 이제 저희 박미태 동생 지금 호주에서 사회학 교수인데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그 영세 중립을 이루려는데 나를 바친다는 것은 참 영원하고 또 무모한 일이기까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철학 전공이에요. 철학 전공이고 교육산업과 박사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영세 중립이라는 것을 각각 개인이 나부터 시작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저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치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슈퍼파워들하고 관련된 것이고, 제가 거기는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저의 배경은 철학이고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도 결론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성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중립지대라는 거.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의식의 경지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영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 되었어요. 영적인 민족이라는 거 뭔가 하면 가슴으로 얘기를 할 때 조금만 거기 위에 있는 그 아픔이라는 그 쓰레기들을, 두려움이라는 쓰레기를 조금 걷으면 그 안에는 대단한 생명력이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생으로 금방 잡히는 그런, 그래서 즉시로 생명하고 연결되는 그런 한 민족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주제 잡고 영성문제 나중에 있다가 김 교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참고로 우리 김만화 선생은 원불교 교류입니다. 원불교에서 독실한 원불교 교류였어요. 저희도 원불교 교류를 독실하시는 분이고, 저에게 이제 우리가 주제에서 조금 모자라니까 나중에 지금 오늘 이 운동, 원불교 PNG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도 하나 읽고서는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네. 오늘의 본문인데 대종사보고의 신심편에 나오는 건데, 오롯이 믿으면 오롯이 받고, 반만 믿으면 반만 받고, 믿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는 이치를 알아라. 그래서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놓아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신심하나는 대단히 깊어요. 그것이 저의 근광이에요. 저희 외조부님이 금광왕이셨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내가 그런 분의 손녀라면 나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의 근광은 무엇일까? 저는 그걸 항상 추구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영성이 나의 근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발쳐서 그것을 개발하는 걸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오멘 플러스 DLG가 할 것인데, 화학적 교육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휴전선을 크로싱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대신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와 모든 참을성,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두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위협을 겪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누가 와가지고 데려가서 고문을 할 수 있겠다. 양쪽 다 가능한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뭐 어떨 수 있겠다. 휴전선을 건너면은 총으로 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체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이전 나오면은 그거 확실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감정의 굴곡을 지나야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희망사항은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이고요. 남에서 북으로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이 아니라면은 후년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꼭 남북한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크로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 목표를 세우자면 평화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참고로 우리는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3년 끝났지만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지 않았어요. 53년 7월 27일 맺어진 것은 정전협정, 전쟁을 멈추고 있다는 뜻이죠. 휴전협정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전협정이나 휴전협정에서 전쟁을 끝내버리는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62년이 되도록 전쟁을 쉬고 멈춘 상태에서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도 한국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때까지 행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북의 여성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해외 동포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남쪽, 북쪽의 여성들도 동참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다음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런 겁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선생님들 질문 하나 있으면 이제 받겠습니다. 네. 남쪽의 정부와 북쪽의 정부를 같이 겪으셨을 텐데요.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남북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참 양쪽이 공통점이 많다. 정말 정부도 그렇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훨씬 많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무엇을 함께 하기로, 함께 창조를 하기로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 나오겠다. 그거에는 100%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북 양쪽에서 정부를 접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예. 아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위협 일으키셨다고 했잖아요. 예. 넘어가면 혹시 총살당하지 않을까? 예. 아니면 이제 미국에 계시면서부터 방해하는 사람들, 김 선생님이 안에 계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주도하시는 분들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을 때고, 그쪽에 방해가, 아까 제가 한미 공존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 선생님은 정국인이 친국인이 아니면 신문의 위협 같은 거 느끼신 거 없습니까? 저는 일찍부터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 특히 미국 대사 마크 리퍼드가 공격당했잖아요. 그 바로 직후에 저한테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축복을 해라.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오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문의를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살펴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게 파악되는 것은 수많은 다른 정보들이 계속 오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제 느낌으로는 저에게 큰 위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지고 상당히 국민들이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유엔사를 비롯해서 미군을 비롯해서 남한 정부도 공동의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한 차원에서 자기네들한테 소련날 그런 마구잡이 일은 안 할 것이라는 그러한 결론이 났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저를 잡아가 맞고 고문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네들만 손해지. 저는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하는, 지금까지 도움되는 일을 해온 사람이고 저희 가족이 남북한 의료들을 비롯해서 남북한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셨고 저희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저에 관한 것을 찾아보시면은 전부 다 평화통일 통일연선가 전부 그런 거, 생명모선 연구소 전부 그런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정말로 생명을 품고 살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 접근 방법밖에 없다 하는 그거를 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정신력을 쓰면은 그러면 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그 순수성의 순수성이 연결이 되면은 그것의 힘은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그 키워드는 감동이거든요. 네.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고.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김연아 선생님은 아까 할아버지 얘기하시면서 74년? 75년에 어머님 따라서 처음 평양 가신 거죠? 아니요, 75년에 어머니 혼자 가셨고요. 68년에 나가셨죠. 저는 2007년에 처음 2007년 처음 가셨고, 그럼 이번에 몇 번째였죠? 두 번째. 그러니까 폐렴을 가신 거예요. 따님, 첫 번째. 그러면 잠시 한 2, 3주 쉬었다가, 이제 폐렴 안에 들어가본 소감,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겪으셨던 일, 이제 따님은 4대 통일운동가로서 평양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 그거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저보다 연상인데 계속 지금 40분 서서 얘기하시잖아요. 잠깐 쉬는 동안에 저는 목사님. 1946년생이에요. 네, 제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형인데, 그래서 잠깐 쉬고 계시게 한 5분만 목사님 또 기쁨 좀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붙이면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나오고 다 혁명 노래 아닙니까? 가사가 나오는데 미국 놈이 가야하니까 미국 국적이고 저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고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같이 웃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고개를 돌리니까 우리 안내 동무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엄격한 표정을 졌죠. 근데 공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웃었냐고. 그냥 미국 놈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 좀 긴장을 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미국놈, 일본놈 이건 뭐 일상 용어죠. 네. 특히 이제 미국은 미제국주의 숙적이라고 하니까요. 일본은 100년 숙적. 근데 우리한테는 주적이 북한이지만 북한한테 주적은 우리 남한이 아닙니다. 미국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로 딱 보면 느낀 적 없어요? 느낀 적이요? 아니 여기 이제 평양에 안 가보거나 못 가보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제 평양에 가서 처음 이렇게. 앨리스 원더랜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네. 그 거울을 들어가면 똑같은데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문으로 나가서 거울을 지나가는데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약간 이렇게 김관아 선생님 처음 이제 말씀하신 게 아리랑 공연이에요. 2000몇 년 전까지 이게 쭉 공연했습니다. 가을에 한 2달 정도. 한 10만 명이 출연하는 대집단 체조입니다. 그럼 2005년에 이제 들어가서 봤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을 보고 왔죠. 정상회담 때 올라간 2007년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극장에 가셨다고 하는데, 교회 극장 같아요. 교예는 기교 예술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남쪽에서 과거에 서커스죠. 우리는 이제 남쪽에 그 서커스를 곡예라고 했어요. 구부러질 곡자를 써가지고, 이제 주로 고아라든지 불우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식초를 이제 먹여가면서 그냥 그 몸이 좀 이상하게 뒤틀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곡예죠. 북쪽에서는 서커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를 나와가지고 정식 배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리랑 공연에 출전하고, 교회 배우로서 교회 극장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과거에 서커스 공연하듯이 하는데, 저는 90년대를 처음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얼마나 혹된 훈련을 받았으면 저렇게 될까?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기계지. 그래서 잘하는 장면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고 실수할 때 박수를 쳤습니다. 당신들도 기계가 아니구나, 인간이구나. 옆에 앉은 이제 그 노동당 간부, 저를 나중에 맡았는데, 나중에 술을 마시면서 제가 털어놨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박수를 쳤다 했더니, 교수들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동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수십 대, 수백 대 이제 경쟁률을 뚫고 교회 학교를 나와가지고 해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금강산 관광 가보신 분들은 금강산에서 그때 많이 보고 오셨을 텐데, 우리한테 이제 그런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고 수십 대, 수백 대 경쟁률을 뚫고서 그런 이제 배우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이제 장관급, 차관급 배우까지 간답니다. 참고로 그런 공연을 보고 오셨는데. 할아버지는 거기 요양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국가의 수석들한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물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선물 궁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지난번에도 갔었는데 이번에 가서는 지난번에 겪지 못한 이상한 현상을 느꼈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여러 우리 국제팀 여성들이 비슷한 현상을 느꼈는데 그거는 몸이 불편해지는 거였어요. 네,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지하고. 근데 그것이 저는 그 선물을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번에는 전에 없던 것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왁스로 만든 초 같은 걸로 만든 형상이 뭐랄까 밀랍으로 만든 그런 뭐라고 그러죠? 동은 상이에요. 사람 모습하고 완전히 진짜 사람같이 보이는 그것이 한 방에 김일성, 또 한 방에 김정일, 또 한 방에 김정수 그렇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막 어지럽고 몸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래도 나와보니까는 노벨 평화 수상자 라이베리아에서 오시는 그분은 다른 사람 부축받아가고서 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거기에서 어떤 이게 영화하고 관련된 것이구나. 참으로 근데 불편하고 느꼈어. 그래서 그쪽에다가 당국에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이거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알려주고 싶은 정도로 불편했어요. 너무나 실물 같았단 말이죠. 실물 같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이제 다 그쪽 사람들 인사를 하는데 완전히 90도로 인사하고 그러는 것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와서 안 해본 거가 잔뜩하고 있었다고 하고 미국에서 자라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근데 북녘 사람들은 이제 자말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한테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한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와갖고 어떤 저는 이제 성이 뒤로 가있었거든요. 제가 노트북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저만 이렇게 고쳐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양산에 가면은 국제 친선 관람강이라고 있어요. 요양산은 북쪽에서 금강산보다 더 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1시간 거리 있는데 금강산은 이제 원산을 가지고 한 2~3시간 가야지만 불편한 교통으로. 요양산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해놓습니다. 수만 점이죠. 그 중에는 우리 남쪽 지도자들이 보낸 선물 다 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다 있고, 재벌들이 보낸 선물 다 있고. 최고의 예술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동아일보에서 김일성이 이제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인정하는 동상을 과거 김일성이 보천고 전투 때 1937년 전투한 동아일보 호회로 나왔는데 그 동아일보 호회를 금판으로 만들어가지고 98년 방북할 때 그 선물로 갖다 줬습니다. 그래놓고도 김일성이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동아일보 속성이 하면서 그런 거죠. 거기에 제가 갈 때는 못 봤습니다만 이게 저희 가셨을 때 보니까 약간 신랍 아니면 실물 그게 어떤 밀랍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밀랍 선물. 제가 갔을 때 그 북녘에 안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쪽에서 단체로 가면은 강요라고 하기보다 이제 권하죠. 우리 수령님한테 인사하고 지나갑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 발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당신들이 저렇게 강권하다시피 남쪽 사람들한테 인사시켜가지고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그리고 거부반응 막 이렇게 했더니, 저희들이 무슨 강권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하라는 걸 왜 꼽고 있었겠느냐고. 이거를 우리한테 자발적으로 냈더는 그야말로 우리가 존경심에서 나가시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하게끔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고 온 적이 있는데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동산에 간다든지 그때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반강요하다시피 저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데니스 라든 농구 선수 샤츠도 거기 걸려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바로 이제 기자가 질문하셨는데, 망경대. 이제 남쪽에서 올라가던 해외 동포들이 가든 꼭 거치하는 것이 망경대죠. 망경대는, 원래는 망경대가 보통 공간입니다. 10,000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서울 북한산에도 있고, 전주 조그만 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좀 경관이 좋은데, 그걸 이제 망경대라고 하는데, 이게 김일성 때문에 고위병사가 돼버렸어요. 평양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곳, 과거에는 이제 평양 근교입니다. 지금 평양 시내로 됐어요. 대동강 기술인데. 그게 거기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유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망경대 고향집이라고 하죠. 아마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7, 8년 전인가? 여러분,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망경대를 방문해가지고, 망경대 혁명 정신으로 통일을 위해 달성하자 이런 식으로 방명록을 작성했다가, 그 글귀 때문에 구속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제가 그거를 반론을 펴기로 했는데, 망경대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태어나가지고 항일 혁명의 꿈을 키우고 오시기 때문에 망경대 정신이라는 항일 혁명 정신을 얘기하는 거지 적화통이라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밖에서 손님들이 오면 반드시 북한 사람들이 안내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번에 이 행사를 기획한 크리스티나니 김일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김일성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일제 치하에서 치열하게 목숨 내놓고 항일운동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해방 이후에 전쟁이라든지 독재라든지 뭐 권력의 부자 세습이라든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게 됐지만은 해방 이전에 그 사람처럼 가열차게 투쟁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김일성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크리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크리스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크리스틴은 첫째로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인터뷰를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그것이 딱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하니까 구경을 가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기자가 와서 한마디 묻고 또 한마디 묻고 그래갖고서는 그냥 얘기를 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이미 이제 내가 여기서 걸렸구나 하는 것이 이제 머리에 들어가서 얘기를 우리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수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저는 옆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크리스티는 한국말을 못해요. 이게 다 영어로 말을 하는 그리고 이 기자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 들은 거를 그냥 그게 달나라 말인가 보다 하고 듣고 자기가 쫙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 그게 뭐가 나왔어요? 근데 크리스틴이 정확하게 말한 것은 우리 어머님이 1926년생이신데 북에서 태어나셨는데 기억으로 오락가락 얘기하면서 김일성은 그 당시에 게릴라 파이터였다. 게릴라에서 기억을 하시더라. 네, 그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북쪽 신문에 어제 김일성 수령님을 찬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문법 자체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끝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뉴스 김 기자가 좀 해가지고 물어보실래요? 이제 언론에서 논란이 된 거, 무슨 뭐 종편 기자가 뭐 KBS 사칭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얘기 좀 풀어주실래요? 이게 저는 민중의 소리 지금
지금 특파원 기사자는 이종석 특파원도 한국에 와 있고요. 지금 국제관계 전문기자고 있고 오마이스 주민기자입니다. 저는 뭐 진보 매체 기자니까 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WCD 하시는 분들이 제가 또 우리 이종석 씨는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러 또 평통사나 많은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저는 많은 운동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언론 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상황을 아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첫째는 제가 우리 김만호 선생님이나 그 현장에서 인터뷰한 크리스탄이나 또 오마이뉴스랑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니고 단독 인터뷰한 크리스탄 분의 얘기나 김 선생님 얘기가 들어보면 아마 그 어머니, 크리스탄의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현장에서 그래서 그때 크리스탄을 찾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인 조작했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인을 했고 그 현장에서 조금 무서운 소리 얘기는 이거 뭐 여담이지만 원래 그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한 명이 남아있어서 기자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제 좀 뭔가 문제를 삼으려고. 저희들은 KBS 기자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 알았고 나중에 보니까 TV조선 기자더라고요. 저도 그날 오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이건 뭐 다 이렇게 질문 답변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결과는 모양새는 이제 북이 이제 노동신문에 그 이제 공정보도가 아니고 크리스틴 칸과 지금 이제 또 다른 한 분의 어떤 그 생애의 어떤 천대 이런 걸 쓰는 바람에 이 소위 뭐 제가 기자로서 이런 얘기를 조중동에서 저한테 명예훼손을 걸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니까 저희 정보매체 쪽에서는 볼 때는 조중동에서 그걸 조중동을 그래서 대서특필을 했고 그래서 또 이게 굉장한 그렇게 기사가 왔고 그 현장에서 우리 입경 기부 개경을 하는데도 원래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조선 TV 저는 KBS는 TV 조선 기자가 그걸 묻는 바람에 그게 또 핵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을 완전히 나쁜 사람만, 북한이 나쁜 사람 됐으니까, 뭐 저도 쓰고 다 썼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좀 이렇게 의외의 문제가 불거진 그런 하나의 정리였습니다. 실제 내용은 이쪽에서 안내원하고 FC를 하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니, 안내원이 아니고 기자였어요. 그 북쪽 기자. 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죠. 수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 어머님이 수령님의 과거 빠치던 활동에 기여를 수령이라는 하더라. 말을 안 썼죠. 네. 왜냐면 영어를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물어봤을 때 나한테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김일성의 활동을 영어하니까는 수령이라는 건 안 붙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김일성의 활동을 내 어머니한테 기여를 하고 있더라. 그것이 보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김일성 찬양이 된 거고 이게 남쪽에서 말씀이 된다는 말이죠. 남쪽의 언론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내 어머니가 과거에 김일성이 무슨 빠시한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걸 가지고 미국의 이 동포 여성들이 동포 대표단이 수령님을 찬양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남쪽에 와가지고 이제 확대 보도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북쪽 기자한테는 김일성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하는 것이 김일성 수령이 8.3일에 이랬던 너무 굉장한 거니까 하고서 자기가 이제 말을 만들었다고 고맙습니다. 다른 좀 에피소드는 없어요? 북한 쪽하고 진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북한 쪽에 당국이 됐던 네. 장례원들이 됐던 네. 있었던 저한테도 지독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크게 노길남 기자라는 분은 여기서 다 아시죠? 저는 LA 몇 년 전에 가시고 소개를 받았고 LA에 있는 민족통신이라고 있어요. 우리 남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친북 매체가 알려져 있습니다. 노길남 선생은 여기서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사회운동을 하다가 미국에 건너갔어요. 이제 기자하면서 너무 친북적으로 이제 기울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어울리기만 하면 이제 같이 친북 종북으로 매도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LA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누가 이제 저분이 누구랑 옆으로 가서 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와서 저분은 종북이기 때문에 같이 인터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평양에서? 아니요, LA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했거든요.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했어요. 근데 평양에 딱 내리니까 노길남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진 찍히고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이니까 또 인터뷰 합시면서 또 한 장 찍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 싫다는 감정이 확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개성에서 점심 식사 쭉 테이블이 뭐 10개인가 이렇게 있고 여성 단체 뭐야 국제팀 여성들이 테이블마다 그 안내 동무들하고 거기서는 안내 동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 앉아갖고 식사를 하러 앉는데 우리는 한 테이블에 우리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던 그래서 더 얘기 나누고 싶었던 두 남성 안내가들이 거기 앉아있는 걸 보고 거기에 우리가 앉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딱 앉아갖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노길남 씨하고 어떤 여성이 오더니 그 남성들한테 뭐라 하더니 그 사람을 가버리게 하고 자기네 둘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노길남 씨가 앉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당신 옆에서 사진 찍히면 안 됩니다. 저쪽 테이블로 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싫어요. 저로 가세요.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저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분들을 쫓아버리고 당신이 앉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내 옆에 앉았던 노길남 씨가 그 옆에 있던 여성하고 자리만 바꾸고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비켜준다고. 네. 근데 이제 다 자리가 찼으니까 꼼짝 못하고 식사를 하는데 끝나고 나가고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억지로 자기가 뜯어 마치니까. 근데 진짜 괜찮았어. 식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숙소로 이제 짐을 다 집어넣는데 한옥에 밀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오동 애들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오길남 씨가 가방을 들고 옆방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한옥이라는 거는 창호지로 돼 있잖아. 벽이 얼마나 얇고. 그러니까는 진짜 벌써 긴장이 되고 벌써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무슨 이름을 이러지? 예. 그래갖고서는 암만 해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 오룡일 씨한테 가가지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 벌써 제가 그 옆방에 우리가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 기자가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거기에 묵고 있어서 나하고 방문을 좀 바꿔줄 수 있냐고 저기 노길남 씨라고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no problem. 그래서 이제 바꿔주기로 해갖고 딱 해놓고 그다음에 오룡 씨한테 가갖고 저기 노길남 씨 참 나쁘다고 자꾸만 내 옆에 따라 붙는다고. 그래서 나 저기 기분 나빠서 안 되겠으니까 저 사람을 옮기든지 아니면 내가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위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위에서 좀 제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다음에 식사 다시 하고 오니까는 옮기고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는 우리 옆에 따라 붙지 않고 저 멀리서 있는 것이 처음에는 가버렸나 그랬더니 저 멀리 보이긴 보이는데 옆에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진짜로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존중받고 있다면은 이 행사를 내년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때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뇌하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나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수정을 해줘요. 우리가 통일운동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노길남 선생님도 그 사람 자신은 얼마나 대단한 통일운동합니까? 근데 이제 오늘을 남쪽에서조차 재미동포들조차 격리를 시키는 왕따를 시키는 게 너무나 친북, 종북이라고 그런 에피소드를 들어오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상적으로 왕따시킨 건 아니었고 저희 경우는 예의가 인격적으로 이쪽 인격을 무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원래는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오시기로 했어요. 그 계획의 바뀌게 된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왜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고 아까 여기서 노력하고 내려갑니다. 저기 북에서 보내온 초청장에는 판문점을 통과하는 것을 보도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가겠다. 다음에서 또 그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문서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5월 4일 날 저쪽에서 왔는데 근데 남쪽에서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아주 긴박하고 평양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판문점은 안 되고 개성으로 경의선 쪽으로 오는 것을
허락한다 하는 그런 것을 신문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그 연합신문 기자가 만약에 이 국제여성팀이 판문점을 통과해서 내려온다면은 그럼 체포할 것이냐 그랬더니 체포 안 한다 그렇게 남쪽에서 통일부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됐다. 그러면 체포하지 않고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판문점을 통과해서 내려오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 이 팀하면서. 그런데 그게 가가지고서 오룡일 씨 얘기를 들으니까 통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 쪽에서 판문점으로 그걸 정말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남북 사이에 텐션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러한 일거리가 된다고 그것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북쪽 당국이 네. 권유를 했다는 우리한테 새롭게 제안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미리 이미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판문점 통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남쪽 정부에서는 만약 이제 북쪽에서 허용을 하면은 그때 우리 생각해 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북쪽에서는 허용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니 남쪽에서 그렇게 북쪽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남쪽에서. 아니 언론 보도에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남쪽에서는 일체합 인정하지 않고 네. 남쪽에서 이제 거부하고 경의선 도로를 따라 내려와라. 그렇게 하니까 북쪽에서 그걸 알고 이제 뭐 남쪽, 북쪽 당국 간에 갈등이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남쪽에서 못 받아주겠다니까 그냥 경의선 도로를 타고 내려가라. 북쪽 당국이 이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네.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 팀에서는 그냥 별난 토론을 3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3시간 그 다음에 또 하고 왜냐면 우리는 모두가 판문점을 도보로 통과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각오가 돼 있는데 근데 크리스티나는 자기가 리더로서 이 남쪽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했고 북쪽에서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다. 우리가 당신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판문점으로 넘겨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당신들의 신변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텐션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경의선으로 가주십시오. 그렇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판문점 통과하고 네. 경의선 도로 통과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왜 판문점 통과를 고집하신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사인된 장소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픔의 상징적인 장소고 경의선 쪽은 경제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판문각에서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판문점을 통과해서 걸어서 내려오는 걸 생각을 했는데 개성을 통과해서 경의선으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절대 없다. 그래갖고서는 거기서 얼마나 걸었을까? 한 10분은 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군사분계선의 북쪽에서 경의선상에서 북쪽에서 여성들이 2,000명, 평양에는 5,000명 나와서 5,000명 나와서 평양에서 23일 날 걸었고 24일 날 개성에서 2,000명이 나와서 걷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분계선 방문 직전에서 또 한 10km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남쪽에서도 그렇게 걸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경의선을 오더라도 근데 딱 건너는 그 순간 거기서 이제 유엔사에서 군인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튼 신사법이 권능하고 나와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걷는 거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글로리아 스타인하고 함께 저하고 크리스티나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조그만 부분도 괜찮으니까 걷게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마지막 거기를 걷게 해달라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We will do our best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이 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 가서 내려가고 걸으려고. 그랬더니 걷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진짜로 거기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노력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으로 정말 서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남쪽 당국이 판문점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 알려진 거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판문점에는 출입국 사무소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왔을 때 일단은 북쪽에서 왔으니까 외국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국 수속을 따로 밟아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경선도로 타고 경선도로는 개성공단 간쪽에 출입국 사무실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수속을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쪽 내려와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계획은 판문점을 통과하고 버스가 와가지고 우리를 태우고 돌아선 출입국 관리소로 가게 딱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더 큰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판문점은 정전협정의 상징입니다. 이분들이 행진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깨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남한 입장에서는 평화협정 지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세력들, 남한 정부, 미국 정부에서는 정전협정을 고수하자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판문점 통과, 상징적으로 정전협정이 무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전협정은 쉽게 없어지지 못할 겁니다. 주한미군이 여기 계속 있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고쳐질 수가 없어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이 여기 법적으로 남아있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남아있어야 되고 주한미군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북한이 끊임없이 추적으로 남아가지고 정전협정이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판문점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작전으로 판문각은 그 정전협정이 사인된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우리 국정에서 30명과 동료들과 함께 가가지고서 조각보를 가지고 그 사인된 그 테이블을 돌면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세 번을 부르는 그런 세레모니를 갖고 왔습니다. 그 사진도 있을 텐데.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외국 친구들은 당연히 북한 쪽에서는 허락을 안 하고 남쪽에서는 허락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해주거든요. 정말 설명해주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모르니까. 현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평화운동가들조차도 현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쪽 정부의 허락을 사실은 남쪽 정부에는 허락을 받을 여지가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국제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외교부만 가가지고서는 외교적인 차원의 수송을 하면 된다는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네 군데를 삐글삐글 도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없다. 저쪽에 가면 저쪽 가라. 저희가 우리는 관계없다. 그래갖고서는 그 2달 반을 우리가 시간을 마찬가지로 판문점을 건너오려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한국 쪽 군대, UN 커맨드, 한국 정부에 네. 돌리는 거죠. 법적으로는 판문점이 유엔사 관리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문점을 방문하시려면 외국인들은 괜찮아요. 여기 그냥 관광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판문점 방문하기가 쉬워요. 우리 내국인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국정원의 신원 조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군, 그러니까 유엔사를 대신해가지고 미군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안에 있는 땅이지만은 미군이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만 여쭤보면 이제 넘어오셔갖고 한국 측에서 준비한 버스가 되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타시기 전에 이제 양국인 분하고 위에서 담당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잠깐 그럼 조금이라도 늦게 아니,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그 남한 버스가 거기 우리가 북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제 출국
그 수속을 받고 딱 나왔을 때 남은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 버스 너무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갔었네요. 예. 그거 협의돼가지고. 예. 얻지 말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제안하신 게 그러니까 북의 요소에 가 있었네요, 버스가. 예,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예. 어느 지점까지 가니까 예. 이제 미군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조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내려가고 그 예. 미군하고 이렇게 타협을 했죠. 예. 조금 그렇게 가라. 조금 걷게 해달라고. 예, 근데 조금 가면 걸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서 걸으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탔는데. 예. 그래도 버스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다리로 가지 않고 그 밑으로 가게 어떻게 돼 있다고. 예. 예, 저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걸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버스로 그냥 여기까지 와버렸지? 그래서 나중에 모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는 좀 그거는 한번 저기 보라상크까지 바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미군이 그걸 몰라갖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속여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한 걸 속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성을 무시한 거야? 한국 사람은 우리는 전부 한국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전부 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조금 그렇게 해줬다고 얘기했는데, I will the best 해가지고.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과연 평양에서 친북 발언이 있었는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일단 다툼 발생이 없었는가 이런 건데 요거 관련하고 선생님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조각고예요. 여성들의 저 조각보를 누가 만드신 거죠? 저 조각고는 뉴욕에 사는 신윤주라는 조각고 퍼포먼스 아티스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각고라는 것은 한쪽과 한 조각이 제각기 그 땅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여러 가지 조각을 붙여가지고 큰 아름다운 하나의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색동이라는 것의 의미가 옛날 자고로 우리 아이들이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때 어린이들이 빨리 죽고 하는 그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저 색동이 색동 저고리. 예? 색동 저고리. 예,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그랬는데 그것의 그것의 뜻이 이렇게 축하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그런 거예요. 질문. 예. 아까 저기서 두 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 있고요. 여기에 전영권 여기 크리스티나 여기가 레이마 라이베리아의 공동의 평화 하나이신 분 여기는 발스타인은 메리 바타인 노르트 아일랜드에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남북의 여성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거는 해외 동포 여성들. 해외 동포 여성들이 만든 조각고가 있었고 양날, 북한 그리고 그리고 세계를 해외 동포 한국 여성들만이 아니고 일본 여성들도. 여기는 그랬듯이 위원장 활용 만찬이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은 여기는 부위원장이고 우리 가운데 회색이 보이는 부위원장이고요. 잠깐만요. 북쪽에 위원장 이름이 김정숙이에요? 예. 저거는 어려울 텐데. 예. 김정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일성의 본처예요. 그래서 김일성 본처 이름을 딴 사람이 나오기도 곤란할 텐데. 그것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정숙은 김일성의 본처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부산 가장 신성시되는 사람이죠. 근데 박신한 동지예요. 근데 김일성의 본처 이름을 딴 사람이 나왔다는 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따갖고선 이름을 내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그렇지만 그걸 이름을 바꾸게 안 한다는 내지 않았던 북한에서 먼저 김일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모임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참석한 북쪽 여성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참 울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그 조각고요. 그래서
조각법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거는 예, 이거는 남쪽에서 만든 조각고 또 북에 여기서 YWCA에서 조각고를 담당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 조각을 거기에 디자이너 교수님이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조각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북에다 보냈어요. 크리스티나니 가지고 거기 가고 그쪽에서 만들고 또 해외 동포가 만들고 남쪽에서 만들고 그래갖고 그거를 만든 거를 세 조각을 입는 여기는 여성 장교가 있고 그냥 80 80세가 넘으셨다고? 네, 네. 근데 크리스틴 안을 안고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다들 울었어요. 여기 한 장면에 여기 사진에 파묻혀가 안 보이는데 그쪽 여성이 팔이 손목이 다 양쪽이 없고 한쪽은 여기까지 다 없어요. 근데 그 여성의 말로 하면은 이분이 자기를 놓고 양쪽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새토막 차고 그랬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팔이 없고 그런 여성이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 다 이렇게 셋업하는 유치원에 데려가서 구경시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평화 걷기가 시작이 됐죠. 그쪽에서는 행진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행진이라고 하지만 걷기로 하자고 그랬더니 걷기라는 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진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행진이 되고 이쪽에서는 걷기가 됐어요. 저 플래카드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저는 저기 한국에서 만들어갖고 제가 들고 갔어요. 그리고 또 가져왔죠. 저거는 그쪽에서 만들었죠. 요번에 다녀오시면서는 네. 남북 간의 소통과 교류를 네. 북쪽보다 남쪽이 네. 가로막으려고 애쓰는 네. 그런 인상을 받은 대목이 여러 번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그 8년 전에 가셨을 때 네. 그때 인상도 했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갔어요. 저희 언니하고.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거기 그 나라의 통일부 같은 거기에 위원장의 가족, 이상가족. 그때는 미국에 살고 계셨고. 예. 예. 그랬기 때문에 남한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같은 질문인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양에 사는 5천 명의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나오셨죠? 남성 여성은 거기 주관하는 사람들. 지금 조금 전 사진 보면 이제 상대 인상감인가요? 어쨌든 이제 쭉 환영 인파들이 있고. 여성들. 그리고 개성에서 굉장히 환영식을 받으셨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한으로 넘어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 많이 왔지만 여러 가지 그렇고 이제 서울에서 행동을 하고 하셨지만 그렇게 북한만큼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안전 문제 때문에 행사를 크게 내버렸어요. 남쪽에서는 또 처음에 그걸 구상할 때 1945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1945명으로 제안을 했대요. 그 제안 누가 했는데? 그 실행위원회 파주 고향 쪽에서. 그래갖고 나중에 왜 그걸 제안하느냐고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올 수 있는 대로 다 오도록 하자. 나중에는 그걸 무산시키고 마음대로 오게 했는데 이미 숫자가.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존재지만 어쨌든 북한 측은 지금 보면 이제 여성위원회도 나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망명대가 좋고 공연도 보시고 어떤 정부 차원, 북한 정부 쪽에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얘기 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외국어 도와주는 것도 없고 또 국방부 마찬가지고 이런 있는 문제.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 이런 얘기 행사를 하시면. 그 차이가
생생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통일부 쪽, 특히 통일준위원회에서 얘기해 주기로는 자기네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국제 여성들이 사이에 끼어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공식적이죠. 비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그만큼 자기네들의 행사를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갖고 이게 드러나면은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했죠. 나만 훨씬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것이 분명히 그게 또 장점이고 이게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의견이 여러 의견들이 종합을 해야 되고 저쪽에는 한참 남쪽에서 이거 준비했던 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은 선생이에요. 고은 선생이 어떤 일을 담당했고 가서 어떻게 환영식을 해드리라고 저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냥 추진위원 몇몇 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제가 궁금한 건 경비 같은 것이.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비. 북에서는 숙식 같은 것이 전부. 우리가 다 냈죠. 700불씩 한 사람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모든 항공비, 체류비 전부 다 개인 부담입니다.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펀드레이징을 해가고 그리고 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거는 얼마큼 뭘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00불에 5일 숙박하고 그 다음에 3끼를 5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북의 경제로는 그거가 넉넉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버스를 대절하고 5일 동안을 항상 2대가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돈 쓰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인당 4박 5일 체류비가 700달러였다. 숙식 제공하고 다 교통편 다 제공받고. 그 경의선으로 넘어오셨을 때 부파들이 대모하는 그거를 우리가 다 얘기를 소식을 들었죠. 저기 평양에 있는 동안에 계속. 맞닥뜨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래갖고서는 크리스틴이 가장 첫째 타겟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현진이 두 번째. 그래갖고서는 다 계획을 세워갖고 그들은 뒤에 쓰고 다른 사람이 앞에 쓰고 그래갖고서는 보호하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텐션이 있겠어요. 우리 와갖고서는 막 던져갖고서는 다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그거 다 각오하고 그랬죠. 근데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이 까만 옷 입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난 두 사람을 딱 봤어요. 두 사람들이 오래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경찰이 1000명이 동원이 돼서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서울 다 행사 끝나고 서울에 호텔에 딱 도착하니까 경찰들이 계속 따라와 호텔을 쫙 또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 만찬에 갔는데 거기도 다 따라오고 우리가 다 떠날 때까지 경찰이 거기서 지켰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가고 제가 수고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지켜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들이 정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는 거, 보호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할 뿐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 취재 같은 기자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있었는데 그 정부나 이 소위 보도단체 여기 국정관계에서 되지만 상당히 영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영리하느냐면 저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사태를 당하고 나서 이게 급반전이 됐습니다. 어떤 테러 사건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이미지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설득을 굉장히 했다면 그쪽 단체에 그런 돌발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이게 우리의 먹칠한다. 그러니까 오산하지 말고 저쪽에서 행정할 때 쫙 써가지고 반대시킬 만 하고 있었고 현장에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머리 쓴 3명이 개인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돌아서 저쪽 어떤 신청서를 해가지고 현장에 3명이 왔었어요. 근데 또 들통이 났어요. 정부가 행사한테. 그래서 막 설득해서 막 하고 그 현장을 막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도는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평화놀이공원 이쪽 환영행사하는 평화놀이공원에
전부 1시간 이상 일찍 갔거든요. 그리고 한 열흘 전에 WCD 홈페이지 거기에 1945명 신청하라고 해서 저하고 제 딸하고 제 아내하고 세 사람을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하는 것도 꽤 주민 넣고 넣고 신분증까지 오라고 갔는데 저보다도 벌써 미리 그분들이 의자 가지고 와서 한 500명 앉아있고 막 구호해주고 하는데 프랑카드가 WCD는 정체를 밝혀라 이런 내용이고 막 저들끼리 하고 또 그것을 언론에 알려가지고 제가 아는 NGO 뉴스라는 데 사장이 또 가는 그걸 취재를 하더라고. 근데 막상 그 평화누리 공원에 가니까 천막이 8개인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저 천막으로 가라 어쩌라 해서 갔는데 신분증 대조도 안 하고 왜 신분증 대조도 안 하고 남바만 주냐 여기 찬 거. 그랬더니 오늘은 군사 철책선을 못 넘어갑니다. 군에서 허가가 안 되셔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걸 쓰라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풍악을 치면서 이제 저리 행진해서 가는데 아무런 무직사라고 해야 되나 짜임새 아무것도 없고 이거 누가 주관하고 누가 환영을 하는지도 없고 그냥 동네 아줌마 몇 명 모인 것 같이 그렇게 어부테레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기서 으쌰으쌰 하고 있고. 그게요, 노동신문에 표심안이 김일성 찬양한다고 얘기했다 하는 그 기사가 남쪽에 나오고 나갔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계획한 것들이 많이 무산이 됐어. 행사를 허락하는 자체로 우리가 판문점으로 건너오면 만약에 판문점으로 건너면 그거를 전부 다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랬대요.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이게 안 될 것 같이 느끼는 순간이 너무 많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실제로 피해자는 여성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는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곳곳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건데 막상 뉴스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익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이제 언론 매체에 반반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반반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검은 세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현장 분위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방해할 수 있는 규모도 안 됐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일당 5만 원씩 받아요. 그래 공모 선가에서 차 들어가지고 가서 풀어요. 근데 남쪽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 평화회의 서울시청에서 다목적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철통같이 경찰들이 맡고 있는 것을 어떻게 뚫고서 탈북자가 들어왔어요. 여성이. 그래갖고서는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 여성 걷기를 한다 하는데 인권은 어떻고 이제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막을 받으랬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정말 성숙한 여성들이 많았어요. 마이크를 주자. 그래갖고 정식으로 얘기하게 하자. 그래갖고서 마이크를 그 여성이 들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내용인즉 가장 그 여성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인즉 자기가 탈북을 했는데 자기 식구들한테 쌀을 좀 보내고 싶은데 그걸 못 보낸다. 그걸 좀 보내게 해달라. 다음번에는 자기가 이걸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막 울고 그렇게 할 때 레이언 롭이라고 라이베리아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가가지고 포옹해주고 그러니까 막 서로 울고 그런 아름다운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갖다가 또 반대파를 갖다가 입을 닥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접근 방법은 얘기를 듣자. 그래서 엔게이지먼트 대화를 하자. 그것이 우리의 접근 방법이었어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그 지금 주로 남북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남북 정부에 비슷한 점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아니, 하셨거든요. 남북 정부가 비슷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슷하다. 네, 모든 거에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언어나 생김새나 그렇죠. 정서나 그리고 그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정부라는 거는 통제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이 여러 가지 다른 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비슷한 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렇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것은 인게이지먼트다. 우리는 여자들이니까 무슨 뭐 화장 얘기, 옷 얘기, 무슨 빨래 얘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나누고. 일단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진을 잠깐만 한번 지나가면 이게 예, 이거는 평양에서 5,000명 동원된 거고요. 이게 전부 건물들이에요. 저때 덥지 않았어요? 저렇게 옷 입고? 안 더웠어요. 그냥 아주 날씨가 한국에서 더워지기 전에. 적당했어요. 참으로 다행이에요. 여기는 보면요 보이죠 사람들.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저기 모자들을 전부 만들어 갖고서는 북한 여성들은 다 쓰고 우리한테도 줬는데 우리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물으니까 싫으면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안 썼고 저분들도 안 썼고 그랬어요. 그러네. 아니 이거 머린 뭐야 모든 아이들 누가 태어나서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 같이 행동하면서 볼 때 얼마큼 훌륭한 성숙한 분이신지. 요 맨 왼쪽에가 크리스티나이고요. 이 사람 왼쪽에, 왼쪽이 저 오른쪽에는 이란인이에요. 사진 작가, 예. 아티스트. 네, 근데 대만으로 입양이 됐는데, 입양을, 한국에 20만의 입양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전쟁의 산물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입양인이 매치가 몇 명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분단을 생각하면서 볼 때 정말 입양인의 그 현상은 분단하고 관련된 현상이다 하는 걸 저희가 알게 그리고 됐어요. 아직 부모를 못 찾은 제가 입양인들하고 일을 많이 해왔는데 부모를 아직 못 찾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 돌아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그것이 공원을 만들어갖고 그런 입양을 하지 않았고 남쪽에서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래요. 근데 정말 남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입양인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걸 조직적으로 해주기를 정말 바라요. 왜냐하면 분단된 가족이거든요. 얘기 들으면 너무나 슬퍼요. 아내동물들 그 여성들 모양 내는 거는 남쪽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제일 좋은 선물은 아이라인입니다. 아시게 되면 미션색 리퀴드 아이라인. 24일날 우리가 이제 그 송별을 해야 되는데 이 여성 그 부모 하나가 와서 내일은 은하선 안 하고 와야지 울면 다 지워지니까. 저 혼자만 한복을 입고 갔어. 네. 그리고 이 여성은 그 북쪽 여성인데 한복을 저렇게 멋지게 입었어요. 전부 북쪽 여성. 우리가 얼만큼 긴장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도 판문점. 네, 판문점 통과, 통과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긴장한 순간에는 사진을 찍기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찍지 못했는데. 이 사진은 거기서 데코레이션. 됐죠. 데코레이션 있는 장면. 평화 선언문 읽는 장면. 아니 피곤했습니다.
이런 걸 판문점 어디로 건너올까 이런 걸 토론하는 밤늦게까지. 저기 서 있는 분은 전 미군 육군 대령. 글로리아 사의 만 82세입니다. 오, 맞추시고 정말 누구보다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저거 하나는 저기는 사진 못 찍는 곳이에요. 저기 판문점에 딱 들어서자마자 사진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하는데 저거 하나는 제가 뭐 숨쳐서 찍었어요. 우리 버스에 올라탄 군인한테 우리 행사 그 엽서 잘생겼어요. 보여줬어. 참 배우 같죠. 저게 판문관에서 우리가 했죠. 우리 수많은 통일을 부르면서 그 정전협정 사인한 테이블을 빙빙 돌면서 세레머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문관 밖에. 이거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항상 거꾸로 사진을 보시죠. 남한은. 이걸 좀 매년 하고자 하면 외국 여성들을 매년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혹시 매년 하겠다 볼 때 정부의 입장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또 매년 하려면 어떤 준비가 매년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거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행사 결과 그 평가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작성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내년에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다면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첫째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벌써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고 그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거는 돌아서 여기 TV조선 그런데 크리스티안이 김일성 찬양했다는 그거에 대한 이제 그것이 아니다 하고 그런 스타일을 내고 왔습니다. 반대파의 데모가 두려워서 퍼포먼스에서 막판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 어려웠습니다. 150명의 기자가 돌아선 출입국 관리소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북에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건데 남반에는 찬반이 있잖아요. 지금 반통일 세력이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외국 여성들은 어떤 외국 여성들이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많아요. 네. 너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또 정보들이 그 순간순간 정확하게 딱 와주지를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한국조직위원회 여성들이 참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자기네들은 그냥 정보를 저쪽에서 못 받아갖고 애를 쓰고 이쪽에서 저 못 전해줘서 애를 쓰고 그리고 막 행사 준비해놓은 것이 그냥 밤을 잘라지고 북에서 남으로 연락하는 게 힘들거든요. 정말 북에서는 남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고 외국에 다 할 수 있는 데는 하면 전화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터넷을 그 연결을 돈을 주면 하는데 닷새 동안 하는데 천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2방밖에 인터넷을 설치를 못했어요. IP 주소가 몇 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의아했던 게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도라산 올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그런 사태가 노동신문 사태가 아직 모르고 계신다는데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방에 인터넷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2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이 이게 한국같이 강하지가 않아갖고 흐르다가 끊어졌어요. 그 2방에서 하시면서 그 내용 보셨네요. 한국에서 이런 언론에 이런 사태가 한 방은 그 내셔널 전체가 주간 기자가 쓰는 방이었고 우리 팀에서는 한 방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내고 쫄쫄쫄 흘듯이 연락이 들어오고. 근데 그런 인터넷을 두 회사는 쓰는데 찬물을 달라고 해요?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격이 있어. 그래서 1분을 하는 데는 뿌리 드는가? 하여튼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게 너무 구식인 거야. 우리나라 인터넷 옛날식. 참고로 북한은 아직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인트라넷이죠. 과거에 아주 하이테크nolo지 천리안 시대를 썼던 게 내부 통신망이지 해외로 나가는 통신망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이제 사진마저 끝내고 마무리 발언 보십시오. 저는 이제 임직원 평화일본에서 행사하거든요. 저도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그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감, 그다음에 통일부에 나왔으면 내년 계획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이죠. 소감은 간단하게 정말 평화를 원하는 사람, 평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에 국적은 뭐 100%고, 네, 그리고 그 원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강도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남쪽에도 정말 그 원하는 분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 쫙 함께 모이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통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떤 정점이 되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에서 큰 목적, 큰 비전, 함께하는 비전,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확 의식을 넣어주는 게 성숙하는 거. 네, 정말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거기에 걸려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활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거를 넘어서는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이만큼 그 많은 숫자가 우리 남북을 합치면 8천만, 그리고 세계에 있는 코리안들 다 합치면 9천만이 가까이일까요? 그런 숫자들이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함께 성숙하고 크나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훔칠 수 있는 커즈가 없거든요. 제각기 자기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대단한 기운이 모이게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다시금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계획 한 1분 정도. 내년 계획 다시 한번. 내년 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희망사항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국제여성 캠프가 아니라 문에서 참가자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정말 한국 측에서 젊은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깊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조금씩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안내종 중에도 이제 뭐 시리아, 에집트에서 자란 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남쪽 친구들은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저는 머릿속에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북한을 가면 많은 면에서 학업을 많이 터져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한 가지 정말 배울 게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그 여성들 그런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방송들을 봤을 때 정말 당당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왠지 굉장히 수치심이 많잖아요. 부끄럽고 나는 못한다, 영어 못한다, 너는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하니까 나는 못하고, 너는 너 잘한다, 이런 정신이 강한데 이 북한 여성들은 왠지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탈북자들이니까 탈북까지 할 사람들이면 좀 강한 사람이 아닐까 했는데 역시 북한을 가보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엘리트를 만났고 교육을 많이 받고 이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만났겠지만 그 당당함과 씩씩함과 자신감은 정말 배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남쪽에서는 제가 이거를 조직하면서 함께 공동 조직하면서 느낀 것이 참 여성단체 안에서도 분단심이 참 깊고 무지 깊고 꼭 가뭄에 갈라진 눈 같이 이렇게 참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서 남쪽에서는 싫고 밉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신경전을 많이 하고 있고 북에서는 아니면은 딱 죽여버리지 나머지는 쫙 뭉쳐있다는 그 차이가 참 크다는. 네, 그래서 죽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방식이 좀 달라요. 오늘 이 두 분 여기서 죽으실 거예요. 바로 이 앞에 오늘 초부가 있는데 거기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끝내고 바로 지금 숙소 안 가셔도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더 얘기 나누실 분 좀 나누시고 부족하다면 내일 아침에 또 숙소로 찾아오세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기쁨 좀 한번 더 부르고 질문이 맞죠? 질문이요? 네. 마지막 마지막 질문. 그 옷들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제주도가 있거든요. 제주도 패션. 제주도에서 우리가 디자인해갖고 천연 염색. 어머니 뒤에서 제주도에 정착하신 바람에 제주도 좀 계시다가 북한 집에서. 혹시 북한에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보기 좋았어요. 제주도. 아니, 보기가 좋아요. 네. 자 그럼 저 노래 한 곡 하고 노래 이번에 세우는 우리가 합창없이 노래나 네. 일단 먼저 한번 독창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오셔서 합창할 만한 노래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연예인 하시느라고 외곽에 불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노래 하나 드시면서 몸 좀 아프시고 오늘 그 남북이 한계가 돼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좀 도약하는 그런 꿈을 담은 노래입니다. 저도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것까지 다 하면서 노래하기가 처음입니다. 하늘의 소리 온도 위에 잠을 깨우고 강강하다 바위가 물겨 한겨레에서 일어나라 마
박사는 저기 뒤에 떠보내는데 뒤에 봤어요. 우와, 감동이에요. 우리가 공적으로 오늘 행사 이걸로 마치고 이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그다음 따로 연락 주고받으실 분들 서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교환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헤어집시다. 그럼 저기 두 선생님들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시죠. 상당히 간단한 이제 그런 많이 벗어버리고 내년에 더욱더 알차고 좋은 행사 또 생활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처럼 빌어줍시다. 오늘 이걸로 김바나 원영 청천배라 에서 마치겠습니다.